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탄현동 일대에 조성될 3,132세대 갑자기 500세대가 늘어난 3,628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국토교통부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중 중규모 택지 100만 제곱미터 이하 대상 부지로 탄현동 항룡산 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탄현공원 부지와 연접 부지를 활용한 42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LH공사 시행으로 1,2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공원 일몰제의 시행으로 탄현공원 부지가 난개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현동의 면적은 2.19 제곱킬로미터로 고양시의 39개의 동 중에서 26번째에 해당하는 면적인 반면 탄현동의 인구는 2019년 5월 기준 53,154명으로 이는 고양시의 39개 동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한 탄현동 주민등록 인구수입니다. 세대수와 전월말 인구 분포를 보시면 제일 우측 탄현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탄현동은 좁은 면적에 가밀화된 주거 단지가 건립되어 있고 이로 인해 탄현동 주민들은 교통 혼잡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3,628세대가 입주될 경우 탄현동 일대에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난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급매물을 내놓게 되고 이는 탄현동 일대의 매매 가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족시설이 동반되지 않는 주택 건립은 탄현동을 더욱 항폐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탄현동의 교통 혼잡 해결과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LH공사 주관으로 실시했던 탄현 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를 꼼꼼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11월 12일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킨텍스 제2전시장 402호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날 3기 신도시 철회를 외치는 일사년 삼철대 회원들과 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그리고 사업지 내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항의와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국토부 장관 명의로 공고한 고양 창릉과 탄현 공공주택지구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관련 국토교통부의 설명회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장소만 달리하여 개최한 것은 두 사업 모두를 반대하는 고양 시민을 분산시키는 매우 잘못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은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현수막입니다. 설명회 개최 현수막에 공람 장소와 시행자에 대한 명시가 없고 탄현동 사업지와 동떨어진 중산동에 고봉초교 앞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공람에 따른 주민 의견 제출을 최소화하고 이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낮춰 주민 설명회 자체를 요식 행위로 끝내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번 화면은 LH공사가 고양 탄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 시
진화위 결정문 공고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에 추진하도록 고양시가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고양시에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금정굴 관련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위령시설까지 설치할 것을 국토부에 고양시 의견으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접수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LH공사는 접수받은 사실은 있지만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연합뉴스 보도 내용과 같이 탄현동에 조성 중인 평화공원이 완공되면 세종시에 있는 유해를 이전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개선 대책에도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위령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LH공사에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인 탄현근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자연 친화적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LH공사가 만약 도시공원이 아닌 유해를 안치하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했던 유해를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대전 합동위령시설에 안치하지 않고 완공된 도시공원인 항용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가뜩이나 잘못된 3기 신도시 발표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어이없이 폭락한 집값의 주택담보대출 빚만 남은 고양 시민 그리고 탄현동 주민들의 억울함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하면 좌측이 LH공사의 제안서로 우측과 비교하여 계획 인구와 세대 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양 탄현 공공주택 지구의 최초 제안서는 건립 세대 수가 3,132세대였으나 지금은 3,628세대로 500여 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어떤 근거로 증가하였는지 건립 세대의 수의 증가에 따른 수익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양 탄현 공공주택 지구가 고양 시민과 사업지 내의 탄현동 주민을 위한 공익 사업보다는 LH공사 등 시행자들의 수익 사업으로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시키는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 탄현 공공주택 지구 개발 사업 건립 세대 수가 3,132세대에서 3,628세대로 500여 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세대 수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건립 세대 수의 증가에 따른 수익이 유해 안치 보관 비용으로 지출되는지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교통 및 교육 관련한 기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화면은 추모의 집 정의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대전 합동위령시설에 관한 내용 그리고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재준 시장의 공약 내용입니다. 하늘문 추모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153구 유해를 금정굴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 201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했다고 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추모의 집은 항공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및 유품 등을 임시로 안치한 납골당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대전 합동위령시설에 안장하기 전까지 임시 납골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진실하해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26일 주문 나항 하해와 위령 사업에서 정부가 유골 유해를 영구 봉안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및 유품 등을 현재 대전시 동구 낭월동 일대에 추진 중인 전국 단위의 위령시설에 안치하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문 결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전국 단위 위령시설 추진 계획 등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국가적 역사적 비극으로 진실이 규명된 사건에 대해 진실하해위원회의 권고문대로 정부가 영구 봉안 시설을 전국 단위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이 있는데 진실하해위원회에서는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평화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35m의 탄현동 항룡산은 한북 전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일산 서구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산이며 또한 탄현동은 5만 년 전 사람이 살던 구석기 최초 마을입니다. 하지만 LH 공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고 만든 초안을 보면 재탕, 3탕으로 급조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본회의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장기 미집행 시설인 탄현근린공원의 조성 및 주변 녹지축과의 연계를 통한 그린 네트워크 구축에 동식물과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고봉산과 항룡산을 연결하는 산맥 연결 사업을 제안합니다. 택지 개발 등으로 도심의 숲이 훼손되거나 단절되고 끊어진 산맥을 연결하는 사업의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훼손되거나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목포에서는 끊어진 산맥을 연결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가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백년로. 1990년대 원도심과 하당 신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백년로는 이밤산과 용라산을 연결하는 산맥을 끊으면서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숲이 단절됨으로 해서 거기에 서식하는 동물들에게 안정된 서식지가 제공되지 못하고 또 도시숲이 파괴되고 고립되고 분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도심숲이 택지 개발 등으로 훼손됐는데 최근 생태통로 건설로 잇따라 복원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이밤산과 용라산에 끊어진 산맥을 연결하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길이 100m, 폭 32m 규모의 생태통로가 설치되고 등산객이 다니는 흙길과 동물 통행로가 각각 만들어집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밤산 둘레길과 철도 웰빙 공원 등이 원스톱으로 연결돼 새로운 명품 등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기존의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철도 폐선 부지까지 원스톱 녹지축을 이용해서 건강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목포시는 또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을 심어 동식물을 위한 숲을 조성합니다. 이밤산과 용라산 산맥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조성 사업은 올 연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LH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 시에 이 정도 산맥 연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 마땅하다. LH공사가 이 정도 사업은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나무 몇 그루, 까치 몇 마리 이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재준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밀어붙이기식 공약 실천이 아닌 다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장이 되어 주십시오.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는 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고양시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십시오. 소통 채널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면 역대 시장 중에 가장 지탄받지 않는 시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고양 시민과 탄현 주민들의 깊은 고민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탄현 임대주택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현수막 사진을 좀 올려주시죠. 저게 킨텍스 제2전 시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와 주최 측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기 때문에 장소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고양시 집값은 최근 조정지역 해제로 3천에서 5천만 원씩 올랐습니다. 특히 탄현 지역은 인천 2호선이 탄현 근린공원 내지는 중산체육공원 이 부근에 아마 주차장 차고지가 들어가는 걸로 아마 계획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집값은 많은 굴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요건들이 변할 때마다 집값이 등락이 거듭을 하고 고양시도 2017년 많은 집값이 오릅니다. 그런 경우에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라는 측면이 큽니다. 갈 곳 없는 돈들이 이리저리 투자처를 찾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집값이 폭락하고 이렇게 하시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탄현 근린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2020년 7월 1일 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면 사유지가 대부분 토지 특성상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8년 추경에 저희는 이것을 사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공원시도 특별회계에 예산을 100억을 적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12월 19일 날 이 지역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실상 1,200억에 달하는 고양시 재정이 사실은 LH에서 부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3,132세대로 계획됐던 것이 왜 3,628세대로 이렇게 변경되었냐 하면 그것은 그때 당시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었습니다. 지금은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이제 LH가 민간한테 토지를 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LH가 짓고 관리까지 다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택지 조성 계획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그 과정 속에서 고양시는 교통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가 보건병원 사거리 교통난 해소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일산역하고
일산역하고 풍산역하고 사이에 그 사거리 항상 그 교량 위에 일산교죠. 일산교 위에 항상 좌회전 때문에 교통 정체가 생긴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을 만들어 와라라고 요구를 했고, 좀 전에 김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봉산과 황룡산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축을 우리는 반영해야 된다 해서 그것이 160억입니다. 그 공사비가 대략적으로. 그것은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하면서 이것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안 됐다면 고양시도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가 별로 없었을 텐데 그 사업 지체가 변경됨으로 해서 LH를 저희가 압박을 할 수 있었고, 공공성은 어차피 LH는 LH 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 재정으로 충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쪽 지역은 계획이 없던 인천 2호선이 이곳까지 감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교통 대책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금정굴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금정굴은 사실상 저는 우리 아픔의 기억이다, 내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장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2007년도에 이미 정부 발표대로 권고사항으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 그것이 도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고 예산을 시로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한 시에 상당히 저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고 특정 시기마다 나오고 이것이 특정 어떤 집단의 이해와 갈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는 70년 전쟁의 상흔은 털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체코 방문했을 때 프라하의 봄에서 두 분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그 기억의 장소에 조그마한 봉분처럼 그냥 보도블록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한 10cm 정도 높게 그 위치를 했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촛불을 밝히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정굴도 우리 6.25 전쟁 당시에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우리 갈등과 아픔이 존재했다는 거, 그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상은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정부 권고대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자체장도 거부할 수 없다. 그것은 지자체장의 권리가 아니라 역사가 우리한테 명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런 어떤 특정 시기만 되면 이렇게 거론이 되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정치권들은 이제는 70년 묵은 거 갈등 해소하고 함께 털고 가야 되고, 또 그것이 화해를 위한 우리 가야 되는 방향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탄현권륜공원에서 생태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탄현동 개발이나 중산동 개발 전에 이게 생태축이 사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생태 통로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무용지물, 형식적으로 됩니다. 적어도 생태 통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폭이 50m 이상씩 돼서 정말 동물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해서 10m, 20m 해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도 안 되고 그 위에 나무 심은 것들도 거의다가 5년 지나면 다 고사하고 맙니다. 이런 생태 통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과연 황룡산과 고봉산을 연결하는 산책로길 말고 생태 통로를,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광교산 했을 때 200억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그만큼의 지금 단절되어서 사실 동물들이 오가는 그런 활동량이 없었는데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한규 의원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LH에 우리 뜻을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조언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생태도 축구 구축, 촉구 건의안 이런 거라도 해주신다면 더더욱 힘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현수막 한번 올려주시죠. 시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들으셨는 것 같아서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사진 밑에 킨텍스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공람 기간은 있어요. 공람 기간은 있는데 공람 장소가 없어. 어디 가가지고 공람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제가 명시를 한 거예요. 공람 장소가 없다. 킨텍스가 아닙니다. 예, 그걸 이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 부분에 대해서 탄현역에 이제 신설이 된다. 이거 건의된 사항이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확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벌써 한 8년이 끌어오던 가자역, 덕이역 이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화면을 올려주십시오. 추가 질문 화면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018년 12월 19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발표돼 가지고 3,132세대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이제 이 용어가 참 어떤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2019년 5월 7일 날 공공주택 지구로 전환됐어요. 지금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도표가 공공주택 가구로 전환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확대된 주택 계획을 반영했대요. 공공성이 확대된 주택 계획이 반영됐다. 얼마? 500세대가 증가된 3,628세대로 증가됐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세대수가 3,132세대에는 2,404세대 4호가 8년 후 분양 임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8년 후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고 그리고 278세대가 신혼 희망 타운으로 조성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밑에 걸 한번 보시면 신혼희망 분양으로 돼 있죠. 행복주택 임대로 돼 있죠. 민간 분양 토지 매각으로 돼 있어요. 이거 민간 분양은 토지 매각을 해가지고 민간에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임대주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임대주택 이게 뭐냐? 영구임대예요. 최초의 2018년 12월 19일 3,132세대가 있을 때는 영구 임대주택이 없어요. 8년 후 분양입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7일 3,628세대가 들어섰을 때는 행복주택, 영구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영구 임대주택 주민의 생활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영구 임대주택의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직시한 내용입니다. 영구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집단화시킴으로써 생활 보호의 장기화로 이들을 장기 빈곤 상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이는 재계약 및 퇴거 등 입주자 관리 순환 체계를 어렵게 하며 많은 입주 대기자들의 대기 시간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저소득층의 집단화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주거관리적 측면의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의 하락, 단지 주변의 항폐화, 인근 주민들로부터 부정적 공급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비용으로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참고로 탄현동 인구 현황 및 장애인 등록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부모층과 노인층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일산 소구만 제가 현황을 했는데 탄현동이 제일 많죠. 이게 우리 39개 동 다 똑같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탄현동 한번 보십시오. 많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장. 추가 질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하회와 위령 사업입니다. 이 정부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단체 이거는 명시가 돼 있는 게 뭐냐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정부가 할 일 따로 있고 정부와 지자체 함께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골 유해를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해라라고 해서 지금 대전에 전국 단위 위령 시설을 만들겠다고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죠. 하지만 평화공원은 만들어야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공원에 적절한 위령시설이라는 거죠. 그 적절한 위령시설이 어떤 걸까요? 우리 갈등 해소와 화해의 길 멀고도 멉니다. 하지만 끝내야죠. 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금정골 추모시설 설치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니까 화면에 표시된 내용처럼 도로 300m 이격, 인가 밀집 지역에서 500m 이격되지 않으면 봉안묘하고 봉안탑은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불가해요. 근데 하지만 밑에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거리 이격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을 확인해 보니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재단법인은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리 이격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토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필지별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예, 공원입니다.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족지로 결정되는 고시된 토지로 공원이며 공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묘지입니다.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낙골시설과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묘지이며 묘라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에 대한 부분을 지금 더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태라서 그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시장님께 좋은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